안녕하세요, 부트페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빌링 결제, 예약 결제를 했고 오늘은 구독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빌링 결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면 좋은데, 지난 영상에서 발급한 빌링키로 매달 한 번씩 결제를 요청하면 그게 곧 구독 결제거든요. 여기까지는 개념상 간단해요. 구독 결제는 구현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서비스마다 기획이 꽤 복잡해질 수 있어요. 무료 체험, 구독 중 상품이나 플랜이 변경될 때도 있고, 결제 실패, 미납, 배송 당겨받기, 미루기 이런 게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챙길 게 확 늘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기획을 제일 복잡하게 만드는 게 결제 실패예요. 빌링키가 있어도 결제가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 한도가 찼거나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가 바뀌어서 어떤 달에 결제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8월은 결제됐는데 9월에 실패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9월은 배송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안 되고,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카드를 다시 등록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결제가 성공하면 그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려면 어느 달 결제가 실패했는지, 이용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제를 달마다 하나씩 따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달마다 하나씩 도는 결제를 회차라고 부를게요. 8월 회차, 9월 회차, 아니면 1회차, 2회차 이런 식으로요. 회차를 따로 돌고 있으면 9월 회차가 실패해도 그 회차만 콕 집어서 따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구독이 복잡해지는 건 대부분 여기서부터예요. 실패한 회차를 며칠 뒤에 다시 시도할지, 몇 번 만에 멈출지, 그동안 서비스를 열어둘지 막을지 이런 정책적인 거 정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무료 체험이나 가격 변경 같은 것까지 붙으면 더 많아지고요. 그래도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회차가 도는 흐름부터 잡은 다음에 만들려는 서비스에 맞게 하나씩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결제 주기는 매주나 1년처럼 다르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은 가장 흔한 월 구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AI 서비스에서 매달 쓸 이용권을 파는 상황으로 고객이 7월 21일에 카드를 등록하면서 첫 달 9,900원을 결제했어요. 그럼 매달 같은 카드로 9,900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설정해 볼게요. 7월 21일 날 시작했으니까 다음 회차는 한 달 뒤인 8월 21일, 이게 성공하면 그 다음 회차는 9월 21일에 결제를 하겠죠. 이렇게 매달 돌아오는 결제일을 서버가 매일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오늘 받을 회차를 찾아서 빌링키로 결제를 요청해요. 이걸 배치라고 부를게요. 결제일이 된 구독들을 매일 한 번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배치를 매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스케줄러고, 보통 크론으로 돕니다. 부트페이가 대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버가 자체적으로 스케줄러나 크론 같은 걸 통해서 배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서 오늘 받을 회차를 결제한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기본 흐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경우들을 하나씩 볼게요. 구현은 AI가 하더라도 이런 개념들은 사람이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브 코딩은 시키는 사람이 이런 도메인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서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이 어떻게 도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AI가 짠 걸 검수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가 되니까요. 구독 결제를 붙일 프로젝트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롬프트 해볼게요. 부트페이 MCP 참고해서 프로젝트에 월 구독 결제를 붙여줘. 매일 도는 배치로 그날 결제할 구독을 빌링키로 결제하고, 같은 달에 두 번 나가지 않게 성공했을 때만 다음 달 이용을 열고 결제일을 넘겨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먼저 날리고 AI가 구현하는 동안 기본 흐름을 잡아볼게요. 먼저 구독 신청 화면을 볼게요. 고객이 매달 얼마를 내는지, 언제 결제되는지 보고 동의하는 화면입니다. 월 9,900원을 결제하면 한 달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결제일은 매월 21일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좋고, 자동 결제 동의 문구나 약관 같은 것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 화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 화면이에요. 카드를 등록하는 부분은 빌링키 편에서 봤듯이 피지 결제 창을 통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직접 결제 창을 구현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카드를 등록하고 나서 구독료랑 결제일을 보여주는 이 구독 신청 화면은 우리 서비스에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 정보에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될까 한번 살펴보면, 구독을 돌리려면 이 고객을 얼마에 어떤 주기로 받을지 우리가 정하거나 받아둬서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월 결제인지 한 달에 얼마인지, 다음 결제일은 언제인지, 카드는 어떤 카드로 할지, 빌링키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신청 화면에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동의도 받고 우리 쪽에 구독 정보도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하나에는 카드를 등록할 때 받은 빌링키랑 월 구독료, 다음 결제일 이런 정보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시로 만약 7월 21일에 첫 구독을 시작했으면 다음 결제일은
8월 21일이 잡혀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구독의 시작이에요. 구독 회차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볼게요. 회차는 결제 주기별로 생성이 되겠죠. 매달 구독일 경우 그 한 달을 통째로 묶는 단위를 회차라고 볼게요. 회차 하나는 이번에 얼마를 받을지, 그 결제가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상태가 들어가요. 결제 대기인지, 결제 중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여기에 이 회차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비스를 쓰게 할지, 만약에 배송이 있는 구독 서비스면 배송을 언제 보낼지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차 단위로 들고 있으면 이 고객이 지금 어느 회차에 있고 결제랑 이용이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것들이 회차 하나만 보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독 사이클에서 중요한 게 결제 상태예요. 회차마다 상태가 있으니까 결제 예정일은 지났는데 아직 못 받은 회차, 그러니까 미납을 딱 짚어낼 수가 있어요. 누가 이번 달에 밀렸는지, 며칠째 결제가 안 됐는지 이 회차만 보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차가 어떻게 보면 구독 결제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차 상태를 정리해 볼게요. 회차가 만들어지면 기본 결제 상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결제 대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제 예정일은 잡혀 있지만 아직 결제 되기 전, 그걸 결제 대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배치가 매일 찾는 거는 이런 결제 대기 건을 찾아가지고 오늘에 해당하는 결제건을 결제를 태우겠죠. 결제 예정일이 됐는데 아직 결제 대기인 회차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구독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8월 21일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이 구독의 이번 회차가 결제 예정일이 오늘이니까 배치에 딱 걸리겠죠. 걸렸다라고 바로 결제를 태우기보다는 먼저 이 회차를 결제 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장해둔 빌링키로 결제를 요청하는 걸 권장해요. 결제 중, 먼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중복 결제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치는 결제 대기인 회차만 잡으니까 겹쳐서 두 번 돌거나 재배포하는 순간에도 이미 결제 중이거나 성공인 회차는 다시 결제 안 하거든요. 한 회차가 구독료가 두 번 빠지면 곤란하니까요. 결제가 끝나면 이 회차는 성공이나 또는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만약에 결제를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를 기록을 해두고 결제 예정일을 다시 결제할 날, 다시 시도할 날로 미뤄서 결제 대기로 돌려두면은 그날 배치가 이 회차로 똑같이 집어서 다시 긁거든요. 그래서 첫 결제든 재시도든 배치 하나로도 다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 구독 중일 때 구독을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면은 회차의 상태는 해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만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배치가 돌지 않겠죠. 이렇게 회차를 닫아두면 결제 예정일이 와도 배치가 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봐도 이 회차가 왜 결제가 안 됐는지 이런 상태를 추적하기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회차를 꼭 결제 당일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난 회차가 성공하고 나서 다음 회차를 미리 생성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결제 며칠 전에 언제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알림톡이나 이메일 같은 걸로도 안내할 수도 있겠죠. 빌링키로 결제 요청을 했어요. 결제 응답이 성공이면 그 회차가 성공으로 바뀌고 응답받은 영수증 번호도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차 9월 21일이 결제 대기로 잡힐 거고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기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을 시작하고 결제일이 된 회차를 찾고 빌링키를 요청한다. 이게 기본 사이클입니다. 성공하면 다음 한 달 이용을 열고 다음 결제일로 넘어가고 이제 구독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는 경험상 사실 까다롭기는 한데 구독 주기가 한 달로 하면은 사실 테스트가 거의 불가능하고 테스트할 때는 구독 주기를 하루나 몇 분처럼 짧게 잡으면 다음 결제일이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때 결제가 되고 다음 결제일이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치가 한 번 더 돌아도 회차당 한 번씩 결제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흐름은 결제가 성공한 다음에 그 한 달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이용하기 전에 먼저 결제받는 방식을 선불이라고 할게요. 7월 21일 날 결제했으니까 이 고객은 8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후불은 한 달 먼저 이용하게 하고 기간이 끝날 때 결제를 받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게 결제 실패예요. 빌링키가 있어도 아까 결제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카드 한도, 잔액, 카드 변경 이런 이유로 결제가 실패할 수 있어요. 후불로 운영을 하면 한 달 이용을 이미 했는데 결제가 실패하면 상당히 난처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월 구독은 다음 이용 기간을 열기 전에 먼저 결제를 받는 선불 방식을 권장드려요. 선불만 하더라도 기획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료 체험 이런 걸 먼저 줄 수도 있고 결제 실패, 미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가격 변경, 상품 변경, 플랜 변경 또는 고객이 구독 해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선불만 하더라도 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다음 결제일을 어떻게 돌지, 배치가 이 회차를 찾아야 할지 빼야 할지 이런 거를 정해지는 거죠. 이런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료 체험부터 볼게요.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게 14일 무료 체험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오늘 가입했으면 가입할 때 빌링키는 받아두고 첫 결제일만 15일 뒤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 기간에는 첫 회차 결제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 배치가 2회차를 잡지는 않겠죠. 이제 15일째가 되면 그때 배치에 걸려서 빌링키로 결제를 요청할 거고요. 무료 체험 중에 구독을 해지했어요. 아직 결제 전인 그 첫 회차를 해지 또는 만료 이런 식으로 상태를 변경해두면 첫 결제일에 와도 배치에 걸려서 결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정기 결제가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갈 때 또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법상 결제 요청 7일 전에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고지에는 거래 내용이랑 결제 금액, 대금 결제일, 언제부터 유료로 바뀌는지, 환불 같은 거래 조건,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이 하나 더 붙어요. 유료로 전환되기 30일 이내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붙고 반복되면 영업 정지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체험은 30일 이내로 잡는 걸 권장드려요. 구독 신청할 때 자동 결제 동의는 이미 받았으니까 체험이 30일 안쪽이면은 뭐 다시 받을 필요는 없겠죠. 체험만 하려고 했었던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면 구독에서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고요. 이제 결제가 실패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회차에 결제가 실패했어요. 결제에 실패했으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끔 먼저 막아둬야겠죠. 이번 회차 결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회차의 실패 사유 또 실패 횟수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빌링키 결제 요청은 우리가 요청하면은 그때 응답이 되거든요. 성공이냐 실패냐? 근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다시 또 자동으로 요청을 하게 하려면 다시 우리가 빌링키로 결제 요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카드사가 알아서 막 다음날 다시 결제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시도할지 언제 구독을 멈출지 우리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흔히 쓰는 기준은 첫 실패 뒤 다음날 한 번 더 시도하고 3번 계속 실패하면 구독을 일시 정지로 두는 쪽으로 가볼게요. 일시 정지로 내리면 이 회차를 다시 결제 대기로 돌려놓지 않으니까 배치도 더 잡진 않겠죠. 처음 실패했을 때 며칠 더 이용하게 할지 바로 이용을 멈출지 이런 거는 서비스 정책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카드 만료나 분실 재발금처럼 새롭게 카드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 고객이 결제창에서 빌링키 발급했었던 화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새 카드를 등록하면 새로운 빌링키가 발급이 되고 그 빌링키를 기본값으로 해서 구독을 다시 이용 중으로 돌리시면 될 거예요. 이때 못 받은 회차 이런 것들은 결제를 태워야 될 수 있겠죠. 카드를 등록하면은 이전 회차 중에서 결제 실패했었던 거, 미납이 됐었던 거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고 다시 이용기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구독 사이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중에 플랜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구독 중에 상품이 변경되거나 가격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 아까 8월 결제가 끝난 구독의 가격을 9월 21일 월 12,900원으로 바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에게 바뀐 금액과 적용일을 먼저 안내합니다. 가격 인상도 결제 승인 요청 7일 전까지 언제부터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고지해야 되고 인상 30일 전 이내에 고객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 21일 결제할 회차를 찾아서 금액을 업데이트를 하고 12,900원으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빌링키로 결제 요청을 시키면 됩니다. 결제가 성공하면 9월 21일부터 또 다음 한 달은 12,900원 이런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구독 해지, 구독 취소 이런 걸 한번 다뤄볼게요. 고객이 이번 회차 결제 뒤에 해지 버튼을 눌렀다라고 해볼게요. 구독을 해지할 경우 이제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구독 해지는 보통 바로 서비스를 끊기보다 이번에 결제한 기간까지 이용하게 하고 다음 달부터 결제하지 않는 식으로 만듭니다. 선불로 결제 받은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구독을 해지로 바꾸면 아직 결제 전인 다음 회차를 해지 이렇게 바꿔두면 배치가 되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강하게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이용 기간만큼에 비례해서 부분 취소로 환불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취소, 부분 취소 이런 개념을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날만큼 빼고 남은 기간만큼 부분 취소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취소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금액은 차감해서 부분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구독을 해지하는 거랑
빌링키를 지우는 거는 별개예요. 해지는 이 구독의 청구를 멈추는 거고, 빌링키는 이 카드로 결제하는 권한, 열쇠라고 했잖아요. 고객이 별도로 결제수단 관리에서 빌링키를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빌링키는 갖고 있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이 고객이 다른 구독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미리 빌링키를 발급받았으니까 다른 상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빌링키는 결제수단 관리로서의 개념인 거고, 구독 해지랑은 별개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상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의 기본 사이클은 단순해요. 구독을 시작하고 결제일이 된 회차를 찾아서 빌링키로 결제를 요청한다. 성공하면 다음 한 달 이용기간 지급하고 다음 결제일 이런 거 업데이트하면 되고, 어려운 건 이 다음이죠. 가격이 바뀌면 적용일의 금액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 무료 체험이면 무료 체험 기간만큼 첫 결제일을 뒤로 잡으면 되고, 실패하면 이용기간을 주면 안 되고, 언제 다시 시도하거나 일시 정지 상태로 바꿔야 될 수 있어요. 구독을 해지하면 다시 결제되지 않게끔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빼줘야 되고, 그래서 구독은 API로 구현을 하는 것보다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게끔 구독 상태를 관리하는 이 기획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맞는 요구사항을 하나씩 계속 나열을 하다 보면 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괴물처럼 복잡해지거든요. 오늘은 이 개념들을 최대한 다 짚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양해드리고, 그래도 코드나 크론 설정, 스케줄러 이런 거는 AI가 개발 문서 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인 우리는 우리 서비스에 맞게끔 선불로 언제 얼마 결제할지, 실패한 고객은 무료 체험 고객은 어떻게 할지, 이런 정책적인 거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